평생 명상을 해왔는데도 마음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는데 단전호흡을 몇 번 했을 뿐인데 몸이 먼저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명상은 마음을 닦는 일인데 고요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숨을 단전에 모으는 연습을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억지로 명상하려 할 때는 그렇게 어렵던 일인데 말이죠.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게 들리지만 사실 몸과 마음이 따라가는 길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떤 길은 마음이 앞서고 어떤 길은 몸이 앞서지만 결국 두 길은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삶의 고요함을 찾고자 할 때, 혹은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답을 찾아 헤맬 때 조용히 들러 쉬어가는 곳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한 주제입니다. 명상과 단전호흡, 두 가지는 늘 함께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 문을 같은 방향으로 열려고 하다가 오히려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함께 해야 서로를 완전하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명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려고 하고 마음을 관찰하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억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더 크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을 하면 더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처음부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몸을 바라보고, 마음이 생각을 바라보고,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지요. 반면 단전호흡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먼저 느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호흡은 생각보다 더 정직하고 몸은 마음보다 더 솔직합니다. 우리가 숨을 내리고 그 숨이 배 아래에 닿으면 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명상처럼 생각을 멈추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자연히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생각은 여전히 많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내려앉으면 마음은 뒤따라 내려오는 법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시작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길의 차이입니다. 명상은 마음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단전호흡은 몸에서 마음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길은 그저 출발점이 다를 뿐이고 결국 만나는 곳은 같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더 잘 맞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늘 마음이 산란해 고요함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단전에서 시작하는 길이 훨씬 쉽습니다. 몸이 먼저 고요해져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의 감각이 무뎌진 분들은 명상을 통해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어느 길은 막히고 어느 길은 열릴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평생 마음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명상 앞에서 늘 더 큰 벽을 만납니다. 이미 마음은 충분히 쓰였기 때문에 더는 쓸 힘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단전호흡은 새로운 문과도 같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직 숨과 몸만 있으면 됩니다. 숨이 내려가고 배가 움직이고 등이 조금 풀리고 그 뒤에 마음이 천천히 따라옵니다. 반대로 몸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온 분들은 단전호흡이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고 숨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각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명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바라보는 힘이 생겨야
그 다음에 몸의 감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단전호흡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명상이 더 필요하고 어느 순간에는 단전호흡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복잡한가요? 피곤한가요? 혹은 괜히 허전하고 멍한 느낌이 드나요? 몸은 또 어떠신가요? 어깨는 굳어 있고 허리는 묵직하고 잠은 깊지 않았나요?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몸이 더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운 날에는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만 다루어서는 온전히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가 바로 호흡입니다. 숨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숨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전으로 떨어지는 숨은 몸의 가장 깊은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명상보다 더 쉽게 고요함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첫 번째 감각을 함께 경험해 볼까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혹은 어떤 상태이든 큰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등을 기대거나 의자에 살짝 등을 붙여 앉아보세요. 허리를 억지로 펴지 말고 어깨를 올리거나 내리려 하지도 마세요. 몸이 스스로 편안함을 찾도록 가만히 두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악력처럼 쥐고 있던 힘이 하나씩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 뒤가 조금 넓어지고 배 앞쪽이 조용히 가라앉으며 숨이 스스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숨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가슴에 걸려 있나요? 목이 답답한가요? 혹은 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고 있나요?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숨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입니다. 숨이 내려가도 좋고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몸이 오늘 열어줄 만큼만 열리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명상과 단전호흡이라는 두 길 중 첫 번째 두 갈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 만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이제 다음 여정이 보여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문에서 출발해도 결국 하나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이야기. 어쩌면 평생을 살아오시며 이미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몸이 편안한 날은 괜히 마음도 가벼워지고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날은 아무리 누워도 몸이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처럼 두 길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단전호흡을 해도 몸이 잘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명상의 길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러한 내면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한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초조할 때 어떻게 호흡이 가빠지는지 알고, 내가 슬플 때 어떻게 어깨가 움츠러드는지 알아요. 마음이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몸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고되고 오래 걸립니다. 생각은 끊이지 않고 밀려오고 마음은 날씨처럼 바뀌며 감정은 때때로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명상은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어려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반면 단전호흡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숨 하나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동안 신경계는 마음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배 아래까지 숨이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내려갑니다. 과학적으로도 단전호흡을 3-5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어도 몸은 이미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의 강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조금 더 경험해 볼까요?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낮추고 방금 들이신 숨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숨이 가슴 위에서만 맴도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배를 밀어내려고 하면 도리어 더 불편해집니다. 숨이 내려가는 길은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무게감으로 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숨을 쉴 때 혹은 지친 날 자연스럽게 내쉬는 긴 숨은 언제나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만든 호흡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찾는 호흡은 언제나 중력의 방향을 따르죠. 이제 그 자연스러운 떨어짐을 허락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어깨와 가슴에 힘을 조금만 놓아주시고 배가 스스로 내려앉을 시간을 줍니다. 배 아래의 공간이 약간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단전히 호흡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순간입니다. 복잡하게 상상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을 아랫배에 가볍게 올려놓고 숨이 스며드는 느낌이 조금씩 손바닥 아래에서 살아나는지 느껴보면 충분합니다. 이제 명상과 단전호흡의 두 번째 큰 차이가 등장합니다. 명상은 생각을 바라보는 일이라면 단전호흡은 느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생각은 늘 빠르고 바쁘지만 느낌은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느낌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은 자연스럽게 그 느낌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늦게 시작한 사람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감각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랫배가 조금씩 열리고 숨이 그 안에서 부드럽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미묘한 확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 안쪽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등 아래가 부드러워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하복부가 이완되면 복근과 요추 주변의 근막이 조금씩 풀리고 복강 내 압력이 안정되며 이는 곧 척추 전체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탐구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의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할 때 고요해져야 한다.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의도를 강하게 잡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는 때때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죠. 반면 단전호흡에서의 의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느끼는 것. 이 단순한 의도는 몸을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흐름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고요해지고 나면 마음은 스스로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물컵의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물 위의 먼지도 자연히 가라앉듯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중요한 문을 모두 보았습니다. 명상은 마음이 몸을 바라보는 문이고 단전호흡은 몸이 마음을 부드럽게 이끄는 문입니다. 이 두 문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어느 날은 명상이 더 가까운 문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단전호흡이 더 쉬운 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마음이 오늘 열어주는 문을 고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전에 머무는 숨은 어느 순간 배와 허리를 넘어 몸 전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전호흡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마음의 자리를 다시 잡아주는 순환이 됩니다. 그 순환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지는 이제 이어질 다음 여정이 차분히 보여줄 것입니다. 단전의 숨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변화를 알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랫배가 부드럽게 내려앉는 정도일 뿐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부드러움이 등 아래로 조용히 번져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듯 몸은 이제 더 깊은 호흡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이 본격적으로
몸의 중심을 세우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척추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척추를 단순한 뼈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척추는 우리 몸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입니다. 등이 굽으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허리가 세워지면 마음도 자연히 밝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전이 조금 열리면 등 아래, 특히 허리 부근이 가볍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마치 숨이 배에서 등을 향해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 같은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절대 생기지 않고 몸이 스스로 공간을 회복할 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워서 호흡을 하다가 등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달라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등이 바닥을 눌렀지만 시간이 지나면 등과 바닥 사이의 압력이 부드러워지고 마치 등 뒤가 넓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전호흡이 척추 주변의 긴장과 근막을 천천히 풀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특히 허리의 심부 근육이 긴장을 놓기 시작하면 숨이 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고 그 숨이 다시 척추를 아래에서 위로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중심을 회복하려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이 단전에 머물지 않고 마치 잔잔한 파동처럼 척추 전체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에서 등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등 안쪽에서 작은 확장감이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기적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몸의 근육과 신경이 긴장을 풀며 다시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는 생리적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가져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숨은 단지 드나드는 공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중심축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깊어질수록 몸은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긴장에서 벗어날 작은 용기를 얻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척추를 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를 억지로 세우는 순간 몸은 다시 경직되고 숨은 위쪽으로 빨려 올라갑니다. 척추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전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압력이 자연스럽게 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따라가며 척추가 스스로 깊어지는 시간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전호흡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단전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랫배의 움직임이 단순한 호흡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몸의 중심이 조용히 깨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중심이 깨어난다는 것은 단전 주변의 근육과 인대, 근막이 응집력을 찾고 그 응집력이 몸 전체를 안정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척추의 재정렬과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부드럽게 받아준다는 느낌을 얻고 숨을 내쉴 때 단전이 자연스럽게 모아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순간 몸은 중심을 찾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몸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앉고 허리나 등, 어깨, 목의 긴장이 하루하루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앉아있을 때와 누워있을 때의 자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지로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편안한 정렬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도 함께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이 내려앉으면 마음의 중심도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들뜬 것 같던 날에도 단전에 잠시 머무르면 그 들뜸이 누그러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몰려오던 날에도 단전의 온기가 마음을 조용히 달래줍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기법이 아니라 신경계가 몸에 안정된 신호를 받아들이며 긴장을 풀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호흡을 다시 느껴보세요. 숨이 단전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척추를 지지하는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가슴 위에 머물러 있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몸은 여러분의 속도를 따라오면 되고 억지로 앞서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단전에 닿으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만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부터 척추는 회복되고 몸은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단전에 머무는 숨이 어떻게 몸 전체로 순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중심까지 세워주는지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이 호흡이 어떻게 하나의 수행처럼 삶을 정돈해주는지,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숨이 몸을 바꾸고 몸이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숨이 단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숨이 천천히 척추를 따라 퍼져나가며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하면 단전호흡은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묶어주는 작은 수행이 됩니다. 명상과 단전호흡이 서로 다른 문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여기 이 자리에서 두 길은 비로소 하나의 방향을 공유하게 됩니다.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다시 몸이 편안해지는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연스러운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도착한 이 자리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명상과 호흡을 구분하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둘은 서로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단전호흡은 몸의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공간을 얻게 되면 지금까지 좁고 막혀있던 삶의 구석들이 조금씩 열립니다. 고집처럼 느껴지던 감정도 느슨해지고 오래 내려놓지 못했던 몸의 긴장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을 하려 해도 잘 안 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준비되어야 했군요. 단전 호흡을 오래 해온 분들은 종종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호흡을 단전에 모으는 일은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 힘을 주고 살아온 습관, 감정을 쌓아온 방식, 고단함을 견뎌온 자세, 이런 것들이 단전 호흡을 통해 하나씩 드러납니다. 숨이 단전에서 부드럽게 모아지고 그 모아짐이 척추를 올리고 척추가 다시 몸 전체를 안정시키는 흐름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단전 호흡의 진짜 힘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따라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복잡한 단계보다 몸이 알아차릴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보세요. 가능하다면 무릎을 가볍게 세워 허리가 긴장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땅에 기대어 있다는 안정감을 먼저 느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등을 억지로 붙이려 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바닥의 감촉을 받아들이도록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런 기다림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이 스스로 긴장을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숨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그저 지금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들이쉬는 숨이 어디에 머무는지, 가슴인지 목인지, 혹은 아랫배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지를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는 그저 내려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숨이 내려가지 않고 위로만 맴돈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몸은 사람마다 또 하루하루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오늘 허락한 만큼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들숨이 손바닥 아래 공간을 조금 넓혀주는 느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날숨이 지나가면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이때 어떤 노력이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늘리고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숨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동안 나타나는 미세한 진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가 손바닥의 온기가 조금 더 분명히 느껴지고 배의 움직임이 아주 부드러운 파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단전이 숨의 중심이 됩니다. 이 감각이 자리를 잡으면 허리 뒤쪽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척추를 따라 작은 공간이 생기고 몸은 그 공간에서 긴장을 덜어내며 다시 자연스러운 정렬을 찾습니다. 이 정렬은 억지로 만든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호흡을 맡기면 몸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이상하게 잔잔해집니다. 어제의 걱정, 오늘의 피로,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기법이 아니라 몸이 안정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숨을 조금 더 길게 느껴보세요. 들숨이 아랫배를 지나 허리 쪽의 넓은 공간까지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다면 몸은 이미 중심을 회복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어깨에서부터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고 가슴이 가볍게 가라앉고 마지막으로 단전이 부드럽게 모아지는 흐름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아짐은 마음의 중심이 서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단전에 모이면 마음의 중심도 자연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마음 훈련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되찾는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명상과 단전호흡의 차이를 이해했을 뿐 아니라 두 길이 어떻게 서로를 완성하는지도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단전호흡은 몸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두 자리가 동시에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아지지만 그 중심을 되찾는 방법 역시 훨씬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수행이나 힘겨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5분, 아랫배를 바라보는 시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 동안 마음이 무겁거나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면 그때 잠시 누워 단전에서 숨을 시작해보세요. 몸이 먼저 달라지고 마음이 따라올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가 조금씩 바뀝니다. 단전호흡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고요한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에서 옵니다. 하루 5분의 단전호흡은 생각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붙잡아 줍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고요함이 되고 그 고요함은 다시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단전호흡을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감각이 가장 먼저 찾아왔나요?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깊고 편안한 지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신비한 지식과 함께 고요한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언제나 단전에서 시작되어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